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 여러분. 우리 오늘은 3학년 2학기 8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나 교과서 246쪽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먼저 세 가닥 닦기라는 글을 읽고 글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팔찌 만들기를 읽고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보고요. 세 번째, 감기약 먹는 방법도 읽어보고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 먹는 방법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닥 닦기를 읽어볼 텐데요. 먼저 국어 나 246쪽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네, 실이 세 가닥이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실을 교차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실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세 가닥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는 글일까요? 네, 실 세 가닥으로 닦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세 가닥 닦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닥 닦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보았던 걸 생각하면서 화면을 멈추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닥 닦기를 잘 읽었나요? 세 가닥 닦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해했나요? 이 친구는 그림을 살펴보면서 읽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세 가닥 닦기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나요? 자, 이번에는 실팔찌 만들기라는 글이에요. 247쪽입니다. 세 가닥 닦기 방법을 사용해서 실팔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어떻게 실팔찌를 만들 수 있는지 화면을 멈추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다 읽었나요? 먼저 그림을 보면서 실팔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세 가닥의 실을 매듭을 지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정이 되게 셀로판 테이프로 책상 같은 곳에 붙인 다음에 세 가닥 닦기를 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되었으면 끝부분에 다시 매듭을 짓고 마지막으로 끝과 끝을 연결해서 실팔찌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실팔찌 만들기를 다 읽은 다음에 우리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보기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시하는데요. 우리 1학기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다시 읽으면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그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말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멈추고 책에 차례를 나타내는 말, 차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밑줄 그어보세요. 자,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다 그었으면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려 보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멈추고 249쪽에 밑줄 그은 내용을 정리하여 차례대로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쓰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린 것을 정리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3번에 정리한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말을 하면 되겠죠. 말하는 속도,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내용을 간추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실팔찌 만들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세 가닥의 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실 세 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두 번째,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세 번째, 실 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합니다. 세 가닥 닦기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맨 위로 올리고 그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다시 맨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네 번째, 세 가닥 닦기를 다 끝냈으면 끝쪽에 매듭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여러 방법으로 연결하면 실팔찌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간추려서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소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교과서 내용 중에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과 비슷한 낱말을 찾아서 써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먼저 제일 처음 나와 있는 파란색 낱말은 간단한입니다. 간단한을 기본형으로 바꾸면 간단하다가 되고요. 간단하다와 비슷한 낱말은 단순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쓴다면 단순한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연결합니다 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연결합니다의 기본형은 연결하다 이고요. 연결하다와 비슷한 낱말은 이어주다 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것을 문장에 맞게 고쳐 쓴다면 이어줍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낱말을 찾기 어려우면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은 뜻이 비슷한 낱말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도움을 줬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비슷한 낱말을 찾아보고 싶으면 국어사전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6번째 감기약 먹는 방법을 읽어봅시다. 국어 나 250쪽이에요. 여러분도 감기약을 먹어본 적이 다 있죠. 그런데 감기약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나요? 화면을 멈추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약 먹는 방법을 잘 읽었나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심 문장을 찾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다 그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 몸무게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고 했어요. 먹다가 다 나았다고 그만두지 않는다고 했고요. 세 번째, 감기약 먹을 때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우유 같은 다른 음료와 먹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약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아침에 못 먹은 것까지 먹어야지 하고 2배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글 2가지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 먹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9쪽에는 실팔찌 만들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고요. 251쪽에는 감기약 먹는 방법을 요약해 보았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팔찌 만드는 방법과 감기약 먹는 방법의 비슷한 점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네,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글들을 설명서라고 하지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모두. 그런데 다른 점은요. 실팔찌 만들기는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줘요. 그래서 차례가 정해져 있고 그 차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감기약 먹는 방법은 설명해주는 글은 맞는데 어떤 걸 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팔찌 만들기는 무언가를 하는 방법, 순서를 알려준다면 감기약 먹는 방법은 주의할 점을 알려주죠.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실팔찌 만들기처럼 차례가 있어서 반드시 그 차례대로 해야 하는 글이고요. 일할 때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글에서는 차례가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순서대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잘 했나요? 새 가닥 닦기 방법으로 실팔찌 만드는 방법을 잘 이해했나요? 실팔찌 만드는 방법과 감기약을 먹는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잘 찾아보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레고를 조립하는 방법,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 놀잇감을 사용하는 방법, 병원에 가서 약 처방전을 받을 때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나는 어떤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한 번도 이런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면 집에서 그런 사용 설명서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실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